네, 안녕하세요. 2022년 3월 14일 장 마감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59% 하락을 했죠. 0.59% 하락을 했고요. 개인이 6,250억 매수, 외국인은 6,390억 매도, 기관은 54억 매수. 그런데 연기금이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렇게 보게 되면 개인들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낙폭이 컸죠. 2.16% 하락을 했고요. 개인은 5천억 매수를 했고 외국인은 3,300억 매도를 했네요. 기관은 1,500억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추세를 보게 되면 긴 추세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한 이후에 바닥을 잡고 있는 모습인지 아니면은 어떻게 그냥 버티고 있는 모습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렇게 잘 버티는 모습은 저는 뭐 긍정적으로는 봐요. 오늘 낙폭이 크긴 했지만 제발 잘 버텨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은 좀 반등폭이 컸다가 낙폭이 좀 있는 거고 코스피는 반등폭이 별로 없었는데 그냥 조금 하락을 한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시장이 리듬이 너무 빠르고 불확실성이 너무 커져 있는 그런 상태로 보여요. 예, 이 인플레이션에서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까지 가고 그러면 이제 이 긴축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까지 가고 그게 이제 공포가 돼서 시장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FOMC가 15, 16일 날 내일 모레 있잖아요. 그래서 그 FOMC를 기다리는 걸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 18일 저번 주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내마녀의 날 미국 내마녀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경계감도 있고 오늘 좀 밀린 거는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있죠. 근데 전쟁 장기화는 그냥 우려일 뿐이지 언제 어떻게 마감될지 아니면 그게 더 우려가 뭐 극대화될지 그거는 뭐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양념처럼 오늘은 그 선전시에서 코로나로 인한 봉쇄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곡물,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경제 성장률도 저하되고 뭐 그런 것들은 또 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에너지를 비롯해서 뭐 생활 뭐 필수품 같은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가격이 오르게 되면 뭐 필수품 같은 거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다른 부분의 소비를 줄일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뭐 영화는 꼭 안 봐도 되는 거니까 영화를 안 보게 되거나 먹는 거 그다음에 자는 거 이런 거에 아주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말고 나머지 것들은 소비를 줄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소비가 이제 감소가 되고 그러면 이제 경제 성장률이 저하되고 경기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기가 안 살아나겠죠.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들어지는 거고 여기 기사를 제가 하나 이렇게 보게 드리게 되면 요게 이제 그거죠. 3월 11일 날 기사인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의 2월 CPI는 전월보다 0.8% 오르고 전년 대비 7.9% 올랐다라고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근원 CPI 상승률은 전달보다 0.5% 올랐는데 이거는 시장의 예상치에는 부합하지만 전년 대비 상승률은 1982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거다. 그래가지고 에너지랑 식료품을 제외한 그 CPI 지수가 근원 CPI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와 식료품 요즘 우크라이나랑 이 전쟁 리스크 때문에 좀 불거진 그런 부분을 빼고라고도 일단 상승폭이 꽤 컸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되게 가깝게 다가왔다. 아니 피부로 확 느끼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 ECB 같은 경우에도 유럽 중앙은행도 PEPP라고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의 순자산 매입을 3월 말에 종료하기로 했다. 그런데 APP는 자산 매입 프로그램은 이거는 이렇게 일정이 있었는데 확대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일정이 있었는데 이 일정을
대폭 앞당겨서 좀 더 빨리 끝내기로 했다. 그리고 채권 매입 종료 이후 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라고 근데 이거는 점진적일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요즘 뭐 이런 높으신 분들이 언급하는 것 자체를 너무 믿기가 힘들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 시장에 그걸 보게 되면 다우 같은 경우에는 1.24% 상승을 하고 있고요. 나스닥은 0.26% 상승을 하고 있고요. 닥스 같은 경우에도 2.9% 상승을 하고 있어요. 1.8% 상승했다가 1.8%에서 시작을 했다가 쭉 올랐다가 다시 1.8%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2.9%까지 올리고 있어요. 원래 오늘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회담이 있는데 협상이 있는데 그 협상이 기술적인 문제로 내일로 연기됐다고 아까 뉴스가 나왔거든요. 뭐 아무튼 전쟁이 점점 이제 뭐 클라이막스로 가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딱 그런 거잖아요. 러시아의 입장을 정리하면 우크라이나 너네 무조건 항복해라. 휴전 이건 뭐 이런 거 없이 우리가 원하는 거 빨리 한다고 해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건 뭐죠? 돈바스는 러시아령으로 가는 거고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정부 혹은 중립되는 정부를 세우고 싶다는 거죠. 지금 서방의 기운 그런 정부가 아니고 그리고 너네 그 폴란드 너네 저기 그 비행기 뜨는 활주로 빌려주면 너네도 우리한테 공격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폴란드까지도 약간 위협을 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반대로 이 서방 측은 러시아가 다시는 저렇게 못하도록 초강력한 제재를 하면서 거기에 중국이랑 북한, 이란, 뭐 쿠바 이런 등 그 러시아 우방들한테 딱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젤렌스키한테도 빨리 적당히 이제 합의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제재와 어떤 젤렌스키한테는 협상을 약간 뭐 이렇게 압력을 가하긴 하겠죠. 젤렌스키도 딱 보니까 초반에는 뭐 돈바스도 양보 못한다였는데 이제는 돈바스도 주고 우리 나토 가입 안 하고 적당히 협의할 마음도 있어라는 그 기사도 있었죠. 그래서 점점 전쟁이 클라이막스로 가는 게 아닌가. 근데 이걸 지수로 보게 되면 지금 그 WTI가 100불을 깨요. 100불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100불 라인 5분봉으로 보게 되면 이 100불도 살짝 깼다가 여기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100불 밑으로만 내려와도 많이 시장은 환호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100불 이게 밑으로 떨어지면 이거 거의 한 7% 떨어진 거거든요. 8%, 8% 떨어진 것 같거든요. 지금 장 초반이긴 하지만 자, 그리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2.18% 하락 중이고 런던 가스 오일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6% 정도 하락하고 있어요. 원자재들을 쭉 보게 되면 이렇게 빨간불이죠. 이 빨간불 이건 하락했다는 뜻이에요. 우리랑 반대입니다. 그 원자재들이 기본적으로 좀 많이 하락을 해주고 있네요. 이렇게 보면 빨간불이 더 많죠. 빨간불이 더 많고요. 그래서 전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것도 달라질 텐데 이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이게 계속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우린 빅스텝으로 안 갈 거야가 될 수가 있는데 인플레이션 안정되는 거야? 그럼 우리 빅스텝 가도 되는 거야? 라고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건 그때 상황이랑 자리에 따라서 연준의 정책이라던가 기조가 조금씩 바뀌는데 이 조금이 우리한테 0.25냐 0.5냐는 되게 큰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래서 내일 장을 되게 유심히 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죠. FOMC의 시장 촉각 0.25냐 빅스텝이냐. 빅스텝은 0.5% 금리 인상을 말하는 거죠.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뭐 지금 본다 하더라도 글쎄요.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일 건데 시장은 대부분 0.25로 보고 있죠. 0.25로 보고 있고요. 자,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으로 불똥튀나 군사 지원 요청하면서 중을 끌어들이는 러시아. 그리고선 제이크 설리번이 이런 말을 했죠. 제이크 설리번이 서방의 테러 제재를 약화시키는 어떤 행위도 대가를 치르게 될 거 이러면서 각각 여기 한자리 하시는 분들이 러시아한테 다 뭐라고 한마디씩 하셨어요. 자, 중국을 향해 경고 날린 미국 대만 침공 때는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봐라. 지금 러시아 하고 있는 거 너네 보고 있지? 깝치지 마라. 딱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건 뭐야? 자, 그리고요. 러시아 디폴트 가능성 크지만 98년 모라토리엄 때랑 다를 것. 그래가지고 디폴트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는 그 전 세계 시장에,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그 LCTM인가? 그런 여기 있다. LTCM,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에서 얘네들이 러시아 채권을 잔뜩 샀다가 망했던 적이 있어요. 망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좀 크게 시장이 흔들렸었는데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다. 크림반도 사태 이후로 러시아에 대한 투자를 많이 줄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모라토리엄이랑 디폴트랑 차이는 뭐 네이버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폴트는 쉽게 말하면 뭐 없어 배째 이거고 모라토리엄은 미안해 좀만 기다려 우리가 나중에 줄게 뭐 이런 차이가 있답니다. 자. 미국은 이란 핵 합의와 테러 제재 교환 협상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그러니까 너네 이란으로 쇼 붙일 생각하지 마라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걸 보게 되면 중국이 선전을 봉쇄했다. 중국발 2차 물류대란 우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그거 가지고 뭐 오미크론이 확산되는 거겠죠. 얘네들도 뭐 치사율이 적고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물류 대란이 표면적인 뉴스이긴 하지만 중국도 사실 저는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얘네들 이러면서 러시아한테 야 우리 지금 상황이 안 좋아. 우리 못할 것 같아. 너 혼자 어떻게 좀 알아서 해봐. 라고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의외로 북한이 참 행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이쪽에서 보수 정권이 들어섰다고 해서 시위를 하는 걸 수도 있고, 이런데 잘못하면 북한이 덤태기를 쓸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북한은 참 이해 못할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샤우팅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상황 봐가면서 해야지 그걸 이렇게 막 하면 되나? 아무튼 그렇고요. 자, 오늘 상승 종목을 보게 되면 줌인터넷은 지금 차기 정부의 IT 산업 정책 기대감에 오늘 상한가를 쳤죠. 그 전에는 건설주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부동산 정책도 물론 있긴 하지만 윤석열 주위에 있는 뭐 권성동이나 그다음에 뭐 장제원이나 다 MB 계열이잖아요. MB 계열들은 뭐 4대강 사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건설 토목 요런 쪽에서 먹을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 토목들이 쭉 갔었고 그리고 뭐 부동산 뭐 아파트 공급한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이죠. 공급을 못했다는 거. 거기서 얘네들은 이제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해도 그 민주당 쪽에서도 그거 갖다가 함부로 태클을 못 걸겠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가 쭉 좋았었는데 이제 그 인수위원장에 안철수가 되면서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차기 초대 국무총리까지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철수는 또 IT 쪽에 또 강점 뭐 과학에 특화된 과학기술에 특화된 무슨 후보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윤석열 당선자가 그런 거는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 지지하고 안 하고는 뭐 밝힐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남의 말을 좀 잘 들어줄까라는 뭐 생각을 할 텐데 사실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됐어도 어떻게 뭐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공약이 거의 나중에는 비슷해졌었거든요. 그 다음에 LNK 바이오는 뭐 그러니까 GTG 웰리스나 관리 종목 밑에서 이렇게 상한가 친 거 이런 거는 뭐 거의 뭐 볼 이유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LNK 바이오도 이런 데서 상한가 친 거잖아요. 이거 뭐 되게 저는 뭐 별로 이렇게 의미 없어 보여요. 이유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오늘 또 상한가 친 게 AT 세미콘 미쳤죠. AT 세미콘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여기서 이렇게 예전에 누가 이 정도에서 저한테 물어봤었는데, 난 모르겠다 이런 건 그랬었는데. 이렇게 쭉 빠지더니 실적은 개판이거든요. 근데 돈 들어왔다는 거. 이게 보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보시면 18, 19, 20, 21, 22, 23, 20, 21, 그 다음에 신주인권 2, 3, 4, 5, 그 다음에 삼자 배정 유상 증자까지 해서 진짜 천억이 넘는 그런 돈을 누가 납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종목은 원래 안 건드려서. 그리고 제가 들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우리 티플렉스 이 정도 가격에서 들어갔었죠. 그래서 한 70% 이상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게 전쟁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 이 종목도 어느 정도 하락을 하겠죠. 근데 그거는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자랑하려고 특별히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상한가 가가지고 축하드립니다. 이 영상을 만들고 싶었는데 상한가는 실패를 했고요. 오늘 그 테마들을 보게 되면 그 인공지능 관련 그쪽에 있어가지고 로봇 관련주들도 나쁘지 않았고요. 예를 들면 로보스타 이런 종목들도 밑에서 좀 올라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로봇 관련주 하나 상장하잖아요. 그 기대감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삼성의 로봇 관련 테마에 로봇 관련 사업에 투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그 사태 때문에 그 철강주들은 제가 원자재 관련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쭉 보면은 대창도 살짝 올라왔고요. 주정이다가 이구산업도 좀 올라왔고요. 알루미늄주들이 헤매고 있어요. 그 다음에 NI스틸은 여러 번 이거 제가 몇 번 수정한 가격일 거예요. 처음 드린 데가 여기였으니까 분할 매도하고 20선에서 다시 매수하고 이거 제가 매도하는 선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매도하고 이런 기계적인 수익을 계속 주는 그런 게 있고요. 문배철강도 좀 올라서 계속 요 매도가를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한제강은 21선 딱 터치하고 반등을 줬었죠. 대창스틸 같은 경우는 오늘 하락폭이 컸는데 어저께 많이 올랐죠. 여기 보시죠. 기가 막히게 여기 그 매수가 터치한 거요. 여기 21선에서 들어가도 되고 여기서도 들어가도 되고 여기가 제가 매수가를 드렸던 그런 라인들이니까요. 휴스틸 같은 경우에도 추세는 계속 좋고요. 그저께 21선. 사실 이때도 영상을 만들까 하다가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아서 특별히 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고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주들은 이제 슬슬 좀 약간 약발을 당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플랜트 관련주를 말씀드렸던 삼성 엔지니어링, 요 날인가 말씀드렸죠. 쭉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삼강 AMNT나 태광이라던가 삼성중공업은 생각보다는 좀 지지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삼성중공업은 플랜트랑 또 조선까지도 같이 끼고 있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현대건설은 잘 갔고요. 그 다음에 GS글로벌도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너지 이슈가 지금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원유가 올라서 제일 돈을 많이 번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겠지만 그 중에는 사우디도 있겠죠. 근데 사우디는 오늘 또 넥슨 쪽에 넥슨을 인수한다 그래. 넥슨의 지분을 산다 그래가지고 넥슨 쪽에 오늘 시세가 좋았잖아요. 요즘 시세가 좋잖아요. 그냥 돈을 벌면 그 아람코가 또 다른 데로 또 재투자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돈 번 걸로 이제 러시아 제재가 되니까 플랜트 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겠죠. 테마는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방위산업도 좋았죠. 방위산업도 저는 한일단조를 들고 있지만 여러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LIG 넥스원도 계속 여기다 매수가 드리는 라인이 요 라인이잖아요. 쭉 올라와서 계속 시세를 주고 있고 21선에서 밑거리를 나는 모습 보여줬었고요. 휴니드도 오늘 갭상승해서 갔었고요. 제가 매수가 드린 라인들 보이시죠? 근데 다른 종목들도 더 있는데 제가 그게 다른 종목이 갑자기 더 좋아졌다고 해서 관심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되게 되면 여기다 추가를 하게 되면 혹시나 보시는 분들이 이걸 매수하셨는데 기준이 안 생겨서 종목을 저도 함부로 바꾸지는 않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20분이 다 돼서 요 정도로 적당히 정리할게요. 안녕히 주무세요.